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과에서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 김수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갑자기 깨질 듯이 아프거나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떨어뜨린 적, 아니면 대화 중에 말이 꼬여서 가족이 이상하다고 했던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신호는 뇌출혈이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같은 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전에 우리 몸이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전날 저녁에도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하고 눈물로 호소할 때, 사실은 그 전에 분명히 경고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분은 하루 전날 저녁부터 이상하게 눈앞이 흐려지고 말이 꼬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지셨고 뒤늦게 응급실로 오셨을 때는 이미 반신마비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가족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때 바로 병원에 왔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반대로 비슷한 증상을 느끼고 즉시 병원에 오신 분은 약물 치료만으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호를 알아차렸느냐, 무시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예방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뇌출혈 전조 증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 제가 환자들에게만 귀띔해드리던 특별한 도구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수술대가 아니라 진료실에서, 고통이 아니라 안도 속에서 삶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뇌출혈이 보내는 전조 증상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강조하는 신호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입니다. 누구나 머리가 아픈 경험은 하지만 뇌출혈 전조 두통은 평소와는 전혀 다릅니다. 환자분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뭔가가 퍽 터지는 것 같았다. 망치로 3개 맞은 것 같았다. 이 두통은 순간적으로 찾아오고 진통제를 먹어도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눈앞이 번쩍하고 나서 머리가 찢어질 듯 아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응급실에 오셔서 큰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만약 집에서 쉬면서 참으셨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2번째 전조 증상은 몸의 한쪽에 힘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물컵을 들다 갑자기 손에서 떨어뜨리거나 걸을 때 다리가 휘청거리는 경우입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뇌혈관에 이상이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60대 남성 환자분이 식탁에서 물컵을 잡다 손에 힘이 빠져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가족이 놀라 아버지, 손이 왜 그래요? 하고 물었지만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결국 쓰러지셨고 응급실에서야 뇌출혈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 덕분에 생명은 구했지만 지금도 한쪽 다리를 쓰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3번째 신호는 말과 시야의 이상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발음이 꼬이고 문장이 이어지지 않거나 눈앞이 흐릿해지고 갑자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경험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가족과 이야기하다가 물 좀 하다 말이 꼬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시야가 흐려지면서 쓰러지셨는데 바로 이것이 뇌출혈 전조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괜찮아졌으니 문제없다고 안심하기 쉽지만
그 짧은 순간이 바로 뇌출혈의 문턱까지 다가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 몸의 한쪽에 힘이 빠지는 현상, 그리고 말과 시야가 흐려지는 변화.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났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설령 증상이 사라졌다 해도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낀 건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대응한 분들은 대부분 정상생활로 돌아가지만 방심하고 늦게 오신 분들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두통, 힘 빠짐, 말과 시야. 이 세 단어만 머릿속에 새겨두셔도 뇌출혈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이런 위험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과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 관리입니다.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오래된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압력이 세게 걸리면 금이 가고 결국 터져버립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혈압을 재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혈압계가 많이 나와 있으니 식탁 옆이나 머리맡에 두고 매일 같은 시간에 기록하는 겁니다. 수치가 140을 넘으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아침마다 혈압을 체크하다 작은 이상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한 덕분에 큰 위기를 피한 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술과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술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고 담배는 혈관벽을 손상시켜 출혈을 촉진합니다. 제가 만났던 60대 남성 환자분은 평생 담배를 끊지 못하다 결국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반면 50대에 결심하고 금연하신 분은 지금 8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서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에 7에서 8잔. 컵으로 따지면 1.5리터 이상은 꼭 드셔야 합니다. 차가운 물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도 좋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뒤로 두통이 훨씬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걷기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매일 30분 정도,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뇌출혈 위험이 있던 70대 여성 환자분은 매일 동네 공원을 걷는 습관을 들이고 난 뒤 혈압이 안정되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아침 혈압 체크, 술과 담배 끊기, 물 충분히 마시기, 그리고 매일 걷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실제로 이 습관만 지켜도 뇌출혈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제가 환자들에게만 조용히 알려드리던 특별한 방법, 생활 속에서 뇌혈관을 안정시키는 비밀 도구를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방법이니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단순히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니라 제가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2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두통이 잦았지만 늘 진통제로 버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곧바로 응급실에 모시고 오셨고 다행히 뇌출혈 직전 단계에서 발견되어 큰 수술 없이 약물 치료만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이후 매일 아침 혈압을 체크하고 물을 챙겨 마시고
저녁에는 동네 공원을 30분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손주와 함께 산책을 다니십니다. 이분이 살아 계신 가장 큰 이유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과 생활 습관을 바꿨다는 겁니다. 반대로 58세 남성 환자분은 달랐습니다. 젊을 때부터 술과 담배를 즐겼고 혈압이 조금 높은 걸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며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식사하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 젓가락을 놓치셨습니다. 아내가 놀라 여보, 왜 그래요? 하고 물었지만 그는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국 며칠 뒤 화장실에서 쓰러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출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긴급 수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남아 평생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족의 눈물 속에서 본인의 가장 큰 후회는 그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였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바로 습관과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을 기록했는가, 술과 담배를 끊었는가, 물을 챙겨 마셨는가, 걷는 습관을 지켰는가. 이 작은 차이가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은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전조 증상은 이미 여러 번 나타나 있었습니다. 심한 두통, 한쪽 팔과 다리에 힘 빠짐, 말이 꼬이고 시야가 흐려지는 신호 말입니다. 그 순간 병원에 오셨다면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웃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출혈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미리 경고를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킨 사람들은 뇌출혈 위험이 50% 가까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혈관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과 같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금이 갑니다. 그런데 물살을 조절하고 관을 청소하고 필요할 때 보수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혈관도 똑같습니다. 생활 습관이라는 보수 작업을 통해 얼마든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습관이 단순히 뇌출혈 예방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심장병, 콩팥병,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선생님, 혈압만 잡았는데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혈류가 안정되면서 실제로 뇌 기능이 좋아진 결과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와 사례가 있는데도 여전히 망설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혈압을 재고 물을 마시고 저녁에 30분 걷는 그 작은 행동이 바로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곧 저는 환자들에게만 알려드리던 특별한 생활 속 비밀 도구를 공개하려 합니다.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지만 실제로 뇌혈관 안정에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두통이 줄고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만 조용히 알려드리던 특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약이나 기계를 상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바로 호흡법과 온찜질입니다. 먼저 호흡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호흡은 짧고 얕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호흡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불필요한 긴장을 줍니다. 반대로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압을 낮추고 뇌혈관을 안정시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정도 느린 호흡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5에서 10맥이 내려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했고
상당수 환자들이 두통이 줄었다, 머리가 맑아졌다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우고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술을 오므려서 6초 동안 아주 느리게 내쉽니다. 이 과정을 10분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 2번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이 오면 얼음을 대지만 뇌혈관 건강에는 오히려 따뜻한 자극이 도움이 됩니다. 목 뒤나 어깨에 따뜻한 찜질팩을 대면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어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이것을 수도관에 비유하자면 차가운 물은 관을 수축시키지만 따뜻한 물은 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습니다. 따뜻한 찜질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어깨가 편안해졌어요. 단,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온찜질은 예방용, 관리용 방법이지 이미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출혈이 일어난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찜질은 평소 긴장성 두통이나 목 어깨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활용하시고 갑작스러운 극심한 증상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의자에 앉아 목 뒤에 따뜻한 찜질팩을 대고 호흡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단 15분만 해도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머리가 개운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약을 줄여도 괜찮을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차분해져서 잠도 잘 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계나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을 내어 숨을 고르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하신 분들은 혈압약을 줄이거나 두통 빈도가 확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호흡법과 온찜질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으며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 10분, 저녁 10분. 하루 단 20분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고 평생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뇌출혈을 막기 위한 전조 증상과 생활 습관, 그리고 비밀 도구까지 모두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추가로 실천하면 예방 효과가 훨씬 커지는 생활 속 보너스 팁들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조 증상, 생활 습관, 그리고 특별한 도구까지 배워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에게 꼭 보너스처럼 알려드리는 추가 팁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습관들이지만 뇌출혈을 막는 데 있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관리입니다.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고혈압인데 그 고혈압을 부르는 가장 큰 범인이 바로 소금입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을 매일같이 드시면 혈압은 쉽게 올라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나트륨 섭취를 하루 2g만 줄여도 뇌졸중 위험이 2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물은 반만 드시고 찌개나 국은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려내어 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바나나, 시금치, 감자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를 챙겨 드셨는데 몇 달 뒤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은 뇌와 혈관의 휴식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TV를 켜놓고
주무시거나 불을 켠 채로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은 오르고 혈관은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면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방은 어둡게, 조용하게,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한 환자분은 평소 새벽 1시에 주무시던 습관을 11시로 바꾸었더니 두통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실제로 큰 소리로 싸운 직후 쓰러진 환자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반응을 조절하는 건 가능합니다. 화가 날 때는 바로 말하지 말고 눈을 감고 깊게 호흡을 하며 10까지 세어 보십시오. 그 짧은 10초가 혈관을 살립니다. 저는 이걸 뇌혈관의 안전벨트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 습관을 실천하신 환자분은 예전 같으면 화가 치밀어 올랐을 상황도 숨을 고르고 나니 그냥 지나가더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의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뇌출혈의 큰 적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건 단 2에서 3kg만 줄여도 혈압이 내려가고 위험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필요 없습니다. 저녁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몸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 70대 여성분이 저녁 식사를 반 공기로 줄이고 매일 동네를 산책한 결과 2달 만에 3kg이 빠지고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식, 수면, 스트레스, 체중 4가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뇌출혈의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국물 반만 덜어내고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화가 날 때 호흡으로 다스리고 저녁 식사를 조금 줄이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 평생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과 침실, 마음과 발걸음에서 만들어진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여러분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단 한 번의 방심이 평생을 바꿔버린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통제로 버티다 기회를 놓친 경우입니다. 67세 여성 환자분은 며칠 전부터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평소에도 두통이 있었던 터라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드셨죠. 통증이 조금 가라앉으니 괜찮아졌네 하고 안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지셨고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뇌출혈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수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남았습니다. 그 가족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 약 대신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두 번째는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한 경우입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술 한 잔, 담배 한 갑이 생활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수없이 말렸지만 나는 멀쩡하니까 괜찮다고 하셨죠. 결국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갑자기 말이 꼬이고 젓가락을 놓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응급 상황에서의 지연입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은 갑자기 시야가 그려지고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119를 부르자고 했지만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하고 평생 후회 속에 살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작은 경고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두통을 약으로 덮고 술과 담배를 끊지 않고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 그 순간의 방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평소와 다른 두통이 생기면 약 대신 병원으로,
술과 담배는 오늘 당장 끊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큰 위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경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전해드렸습니다. 뇌출혈은 결코 갑자기 닥치는 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한 분들은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지만, 무시하고 지나친 분들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전조 증상, 즉 극심한 두통,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말과 시야의 이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 신호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혈압을 체크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매일 30분 걷고 술과 담배를 끊는 단순한 습관이 뇌출혈의 위험을 절반 이상 줄여줍니다. 여기에 제가 알려드린 호흡법과 온찜질까지 더하신다면 뇌혈관은 훨씬 더 튼튼해집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늦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의 습관을 바꾸고 10년 넘게 더 건강하게 사신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결심과 실천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은 의사가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손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작은 습관 하나를 적어주시면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뇌출혈은 무섭지만 예방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실천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도록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